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남편만큼 착한 사람은 없다고요. 아픈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언제나 다정했던 그 사람.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내도 몰랐던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쏟아지는 병원 로비에서 휠체어에 앉은 지연의 무릎 담요가 살짝 흘러내렸다. 어디선가 나타난 손길이 부드럽게 담요를 끌어올렸다. 남편 민준이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의 그는 지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다정하게 웃었다. 여보, 조금만 참아. 진료 끝나면 당신 좋아하는 호수공원 가자.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그것은 전시용 미소였다. 입꼬리만 올리는 타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가면이었다. 로비에 있던 환자 보호자들이 수군댔다. 저 집 남편은 진짜 볼 때마다 대단해. 요새 저런 남자 없어. 그러게 말이야. 아픈 아내 수발을 몇 년째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이 따로 없다니까. 민주는 그들의 칭찬이 들리지 않는 척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다. 약 봉투를 받아들며 건네는 농담까지 완벽했다. 김 간호사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희 집사람 때문에 늘 죄송합니다. 겉보기엔 평온한 중산층 아파트. 하지만 밤이 되면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연의 병은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난치병, 다발성 경화증이었다. 민주는 능숙하게 알람에 맞춰 약을 준비했다. 주사기를 든 그의 손은 망설임이 없었다. 따끔한 통증보다 더 지연을 짓누르는 건 민준의 지나친 친절함 속에 숨겨진 묘한 위화감이었다. 고마워, 여보. 지연이 힘겹게 말했다. 부부 사이에 무슨. 회사 휴직하길 잘했어. 당신 옆에 내가 있어야지. 민주는 지연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완벽한 남편의 연기였다. 하지만 지연이 잠든 척 눈을 감자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했다. 차갑고 무표정한 가면이 벗겨진 맨얼굴이었다. 2년 전 보험 설계사였던 민주는 지연의 보험 증권을 모조리 꺼내놓고 열변을 토했었다. 지연아, 이거 다 옛날 상품들이야. 보장도 약하고. 내가 싹 정리해서 최신 걸로 리모델링했어. 중복되는 건 빼고 진단금이랑 사망 보장을 확 늘렸지. 혹시 모르잖아. 사람 일이라는 게. 지연은 복잡한 숫자와 약관에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저 남편을 믿었다. 그녀는 민준이 내미는 서류들에 무기력하게 도장을 찍었다.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계약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어느 심야 갈증에 잠에서 깬 지연은 거실로 나가려다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푸른 빛을 보았다. 민준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속 엑셀 파일에는 수많은 숫자와 날짜들이 빼곡했다.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소름 끼치게 빠르다. 이번 일당 하루 20만 원, 중환자실 들어가면 2배, 뇌사 판정 시 일시금 3억, 사망 시 기본 5억의 특약까지 합치면.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뜨는 이름, 내 사랑 혜진. 민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욕망으로 일그러졌다. 혜진아. 응, 지금 계산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왔어. 그 여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돈 들어오면 우리 바로 떠나자니까. 강남 아파트? 당연하지. 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들은 지연의 손이 입을 틀어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남편의 지극정성은 사랑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카운트다운이었다. 병원에서 지연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호흡 곤란이 잦아지고 전에 없던 발작 증세까지 나타났다. 주치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네요. 약물 반응이 이렇게 안 좋을 리가 없는데 수치가 너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민주는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연기했다.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러면서도 의사 몰래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었다. 예상 사망 시기 3개월 이내 단축 가능성 높음. 병원을 나오는 길, 민주는 운전대를 잡고 덤덤하게 물었다. 지연아, 혹시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거 어때? 당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지연은 창밖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당신 뜻이야? 민주는 대답 대신 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이제는 뱀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며칠 후 지연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XX생명 고객님, 요청하신 수익자 변경 법 정상속인 김민준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연은 숨이 턱 막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익자가 변경되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보험사에서 문자가 왔는데 수익자가 당신으로. 아, 그거 저번에 당신이 나한테 모든 권한 위임했잖아. 내가 관리하기 편하게 바꾼 거야. 신경 쓰지 마. 다 당신 위한 거니까. 전화를 끊은 지연은 오열했다.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살아야 했다. 이대로 저 악마의 계획대로 죽어줄 순 없었다. 민준이 내연녀 혜진을 만나러 나간 사이 지연은 혼신의 힘을 다해 기어 서재로 들어갔다. 컴퓨터 전원을 켰다. 비밀번호. 결혼기념일은 틀렸다. 민준의 생일도 틀렸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내연녀의 이름일지도 모를 이니셜과 숫자를 조합해봤다. HJ915. 빙고. 열린 엑셀 파일의 제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프로젝트 자유 10억? 파일의 마지막 시트에는 최대 지급 시나리오라는 그래프가 있었다. 지연의 예상 사망일을 기점으로 민준이 받게 될 거액의 보험금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메모가 발견됐다. 기존 약물어 제제 내성 발생 유도 비약물근 이완제 과다 투여로 호흡 부전 유발. 자연사 위장 가능. 지연은 경악했다. 민주는 단순히 간병을 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약물을 바꿔치기하며 그녀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 지연은 이 모든 증거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그리고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선생님,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보험금 때문에요. 처음엔 믿지 못하던 사회복지사도 지연이 내민 증거 사진들을 보고 사색이 됐다. 그녀는 즉시 여성 변호사 강 변호사를 연결해줬다. 강 변호사는 냉철하게 조언했다. 지금 당장 신고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놈이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막아야 해요. 확실한 물증,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지연 씨, 조금만 더 버텨주실 수 있겠습니까? 놈이 결정적인 행동을 할 때까지요. 그날 밤 민주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다. 직접 전복죽을 끓여왔다. 여보, 이거 먹고 기운 내.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끓였어. 죽그릇을 받아든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2주간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았다. 그녀는 숟가락을 드는 척하다가 일부를 몰래 휴지에 뱉어 숨겼다. 그리고 남은 죽을 힘겹게 삼켰다. 어때? 맛있어? 민준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응, 맛있네. 고마워, 여보. 지연은 마지막으로 연습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잠시 후
지연은 계획대로 격렬한 호흡곤란과 발작을 일으켰다. 여보, 왜 그래? 지연아! 민주는 놀란 척 연기하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었다. 드디어 때가 왔다는 듯이 지연이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들어왔다. 의료진이 긴급하게 움직였다. 민주는 응급실 복도에서 오열하며 벽을 주먹으로 쳤다.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팠어야 했는데. 병원 로비의 사람들과 간호사들이 그를 안쓰럽게 바라봤다. 저런 천사가 어디 있어? 주치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흡근이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민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됐어! 끝났어! 10억은 내 거야! 그는 비틀거리며 지연의 침대 곁으로 갔다. 민준이 지연의 산소 마스크를 잡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연기하려는 순간이었다. 그 손 치워. 이 살인자 새끼야.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 변호사와 경찰들,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이 들이닥쳤다. 민준이 얼어붙은 사이 의식불명인 줄 알았던 지연이 눈을 번쩍 뜨고 상체를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당신! 어떻게? 민준이 뒷걸음질 쳤다. 지연이 침대 옆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민준이 서재에서 내연녀와 통화하며 보험금을 계산하던 영상, 그리고 조금 전 전복죽에 정체불명의 가루약을 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재생됐다. 지연이 집안 곳곳에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 영상이었다. 강 변호사가 나서며 말했다. 김민준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당신이 아내분께 먹인 죽과 바꿔치기 한 약물들 전부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내연녀 오혜진 씨도 공범으로 방금 검거되었고요. 민주는 뻔뻔하게 발뺌했다. 아니야! 이거 다 조작된 거야!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는데! 너 미쳤어? 아파서 헛것이 보이는 거야? 지연은 산소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있는 힘을 다해 민준의 뺨을 후려갈겼다. 짝! 병실이 쩌렁쩌렁 울렸다. 닥쳐. 내 그 역겨운 가면 이제 내가 찢어 발겨줄게. 지극정성, 넌 내 고통을 즐기면서 돈을 세고 있었잖아. 내가 준 약들, 내가 끓여준 독이 든죽, 내가 다 모아놨어. 넌 끝이야. 경찰들이 민준에게 수갑을 채웠다. 민준은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로비에서 그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 저런 인간 말종이 다 있어. 3개월 후 완연한 봄날. 지연은 휠체어가 아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요양병원 정원을 걷고 있었다. 여전히 병은 진행 중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사회복지사가 다가와 서류를 건넸다. 지연 씨, 보험금 수령 절차 모두 마무리됐어요. 수익자는 전액 지연 씨 앞으로 됐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도 김민준의 유책으로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예전에 연습된 미소가 아닌 눈과 주름까지 함께 웃는 진짜 웃음이었다. 감사해요, 선생님. 그리고 변호사님께도요. 아, 그리고 이 돈 중 절반은 저처럼 가족에게 착취당하는 환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기금으로 기부하고 싶어요. 같은 시각 교도소 접견실. 초췌해진 민준이 유리병 너머에 앉아 있었다. 내연녀는 이미 그를 버렸고 빚쟁이들이 면회를 와서 난동을 부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TV 뉴스에서 지연의 기부 소식이 흘러나왔다. 화면 속 지연은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민주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과 대비되는 아내의 모습에 괴로워하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정원 벤치에 앉은 지연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달콤했다. 믿음은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인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가짜로 웃지 않는다. 나의 고통도 나의 기쁨도 오롯이 나의 것이다. 지연은 지팡이를 옆에 두고 두 발로 단단히 땅을 디디고 일어섰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계절이 펼쳐지고 있었다.